튼살 크림이 사실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, 에비던스가 조금 떨어지기는 해요. 이게 대신 이미 생긴 튼살을 발랐을 때 그래도 좀 효과가 있는 게 있기는 있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정한미. 피부과 전문의 강현진입니다. 오늘은 알고 보면 엄청 흔하게 너도 나도 다 갖고 있는 튼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. 원장님 튼살 있으시죠? 네, 있습니다. 이 튼살이 왜 생기는지, 뭐 예방은 할 수 있는지,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. 일단 튼살이 뭔지는 설명 안 해드려도 다 알고 계시죠. 임신을 하거나 키가 갑자기 크거나 살이 갑자기 찔 때처럼 뭔가 몸이 갑자기 커지는데 이게 살이 이거를 못 견디고 틀어져 버리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임신할 때는 이렇게 틀어지니까 세로로 쭉 튼살이 생기고, 키가 갑자기 클 때는 이렇게 위아래로 크니까 요걸 못 견디고 가로로 툭 터지고, 이런 식으로 이제 튼살이 생기고, 살이 갑자기 찔 때 가슴, 뭐 허벅지 다 어디든지 생길 수 있죠. 엉덩이도 흔하고요. 그리고 또 이 스테로이드 제라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을 치료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면역 질환을 치료할 때도 되게 흔하게 많이 쓰는 이런 치료인데, 이거를 먹거나 바르거나 했을 때도 다른 거 치료하려고 그걸 썼는데 튼살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이게 왜냐면 피부 속에 있는 섬유모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얘네가 피부 속에 있는 단백질들을 분해하는 걸 많이 이렇게 생성하게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피부의 성상이 바뀌니까 스테로이드 때문에 오히려 튼살이 쭉 생겨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. 똑같이 임신을 하고 성장기를 거쳤는데 어떤 사람은 튼살이 확 생기고 그렇죠. 어떤 사람은 또 나는 괜찮은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튼살이 잘 생기는 위험 인자들에 대한 연구가 밝혀져 있거든요. 임산부의 경우에는 임신 중에 체중 증가를 좀 많이 했을 때, 그리고 태아의 몸무게가 많이 나갈수록, 또 임신 전에 비만 지수가 높을수록 잘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. 또 재밌는 거는 엄마의 나이가 젊을수록 튼살이 더 잘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. 젊을수록 더 잘 생겨요? 네, 그게 좀 신기하죠. 아무래도 젊을수록 피부가 좀 탱탱하고 탄탄하다 보니까 잘 뜯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.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좀 이제 흐물흐물해지잖아요. 슬프네요. 전체적으로 잘 늘어나다 보니까 튼살이 좀 덜 생기는 것 같아요. 젊으면 다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이건 또 아니네요. 그렇죠. 네.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성장기에 생기는 튼살 같은 경우에도 그 튼살이 생기기 전에 비만 지수가 높을수록 잘 생기고, 또 이외에도 아토피 피부염이나 뭐 지루 피부염 같은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에 튼살이 좀 잘 생긴다고 해요. 뭐 저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튼살 크림 뭐 써야 되냐, 뭐 이런 거 얼마나 발라야 되냐, 언제까지 발라야 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, 강 원장님 임신했을 때 튼살 크림 쓰셨었어요? 네, 썼습니다. 열심히? 처음에는 아는 지인이 이제 축하한다고 해서 선물 많이 받죠. 그쵸. 네. 예, 튼살 크림이랑 오일을 선물을 받아서 쓰다 보니까 또 보습 효과도 있고 해서 이제 이왕 쓰는 거 열심히 써보자 하고서 이제 썼거든요. 근데 썼는데 튼살이 그래도 생기기는 하더라고요. 저도 선물 제가 사지는 않았었고 선물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처음에 조금 쓰다가 귀찮아서 거의 못 바르고. 근데 저는 임신했을 때는 살은 안 텄어요. 그러니까 개인차가 되게 큰 것 같아요. 저 거의 부럽네요. 네, 거의 안 발랐었거든요. 타고나신 선생님. 근데 저는 어릴 때 클 때 많이 텄어요. 키 많이 클 때 엉덩이 쪽에 이런 데 좀 많이 터가지고 그때는 텄는데 임신 때는 저는 안 텄었어요. 튼살 크림이 사실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, 에비던스가 조금 떨어지기는 해요. 이게 2012년도에 튼살 크림의 이런 효과에 대한 논문들을 다 모아서 보는 코크란 리뷰라는 게 있잖아요. 거기에서 이 튼살 크림 성분들, 뭐 센텔라 아시아티카, 이거 마데카솔 성분이잖아요. 코코아 버터, 뭐 올리브 오일, 뭐 이런 것들 다 성분을 분석해서 이게 실제로 뭐 튼살 예방에 효과가 있냐라고 했을 때 이게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로 결론이 나왔었거든요. 그래서 크림을 바르면서 하는 이런 물리적인 이런 마사지가 튼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들도 있고, 그 다음에 보습을 또 해주는 거, 아니면 아까 그런 성분들이 발랐을 때 실제로 예방 효과가 있다, 뭐 이런 논문들도 있기 때문에 발라주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안 바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발라주는 게 심적으로도 마음이 편하고, 보습제를 바르는 겸 해가지고 튼살 크림을 좀 꾸준히 발라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
대신 이미 생긴 튼살을 발랐을 때 그래도 좀 효과가 있는 게 있기는 있어요. 많이들 알고 계시는 스티바 연고라는 건데요. 트레티노인이라는 성분이 섬유모 세포의 콜라겐 합성을 유도해서 좀 탄력을 증가시키는 걸로 이미 알려져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미 생긴 이 튼살 부위에 스티바 연고를 바르면 그 주변 피부에 탄력이 좀 증가되면서 튼살이 좀 이제 조여주는 데 효과가 있는 그런 효과가 있죠. 그 튼살 생겨서 내원하신 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연고 바르고 좀 처방해 주세요. 이제 그러면 스티바를 처방을 해드리는데 이게 조금 뭐 알고 계셔야 될 게 보통 우리가 피부에 뭔가 연고를 바르면 그걸 없애려고 바르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뭐 습진이 있으면 연고를 바르면 습진이 없어지고 뭐 무좀 연고를 바르면 무좀이 없어지고 이제 이런 거를 기대를 하고 바르는데 스티바는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. 이게 튼살이 약간 완화시킨다는 거지 이게 아예 튼살을 뭐 지워주고 없애주고 이런 역할을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게 발랐을 때 튼살이 아예 없어진다 이런 거를 기대하시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임신했을 상태에서 튼살이 한창 생기잖아요.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스티바 연고를 좀 발라볼까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성분이 임신 중에는 사용 금기여가지고 좀 출산 후에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죠. 제 친구가 이제 튼살이 생겨가지고 바를 수 있는 연고 없냐 이렇게 물어봐서 스티바 연고를 처방을 해줬었는데 바르고 나서 한 3일 정도 있다가 자극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확 붉어지고 막 각질 생기고 막 이런 사진을 저한테 보내줬었거든요. 효과가 그래도 좀 있는 대신에 자극감이 있기 때문에 바를 때 그런 것도 좀 충분히 알고 바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 그럼 이제 우리 치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? 치료 어떻게 하는지, 뭐 되긴 하는 건지, 네, 한번 얘기해 주시죠. 튼살이 우리 붉은 튼살, 흰 튼살로 나뉜다는 거는 이전 영상에서도 보셨잖아요. 튼살이 현미경으로 좀 자세히 보면은 마치 흉터랑 좀 비슷한 구조를 보이거든요. 요즘에는 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그 빨간 흉터 보통 이제 적극적으로 초기에 레이저 치료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그냥 방치해 두는 것보다 레이저 치료를 좀 했을 때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게 훨씬 흉터가 완화되기 때문이거든요. 그래서 튼살도 마찬가지로 좀 붉은 튼살이 있을 때에는 치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좀 최대한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맞아요. 이게 뭔가 피부는 다른 피부 질환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언제 생겼냐가 되게 중요한 인자잖아요. 치료 반응에 있어서 빨리 치료할수록 대부분은 빨리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고 딜레이가 될수록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튼살도 이제 그런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죠. 네. 직원들도 튼살이 꽤 많이 있는 거예요. 젊은 친구들인데도 뭐 허벅지나 엉덩이나 뭐 무릎 위 이런 데도 이제 있고 되게 흔해서 원하는 친구들 이제 치료를 저희가 해줬었잖아요. 근데 무릎 위쪽으로 옆쪽으로 되게 진한 흰 튼살이 있어서 저도 이게 치료가 어느 정도 될까 생각을 했었는데 2번 치료를 하고 나서도 너무 좋아져서 그냥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이제 거의 안 보이는 정도까지 물론 가까이서 보면 보이지만 그 정도가 돼서 정말 치료가 잘 되는구나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붉은 튼살 같은 경우에도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테로이드를 좀 장기간 쓰면은 튼살이 잘 생긴다고 했잖아요. 그때 V빔을 몇 차례 했더니 일주 간격으로 한 5회 정도 치료를 했거든요. 근데 그렇게만 치료를 했는데도 드라마틱하게 튼살이 좋아져가지고 붉은 튼살 같은 경우에는 방치하지 말고 빨리 내원을 하셔가지고 레이저를 받으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. 안타까운 거는 그 청소년기에 생기는 성장기 튼살 있잖아요. 사춘기 때 생기다 보니까 다른 사람 보여주기 좀 쑥스러워서 비밀로 하다 보니까 튼살이 더 번지기도 하고 시기가 지나가지고 성인이 돼서 오면은 이 붉은 튼살이 이미 이제 하얀 튼살이 돼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럴 때는 치료가 좀 더 어렵거든요. 최대한 빨리 내원해가지고 레이저 치료를 받는 게 더 치료가 잘 됩니다. 어린데 레이저 해도 돼요? 뭐 살이 약한데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 붉은 튼살에 쓰는 레이저는 그렇게 막 피부에 많이 자극을 주고 이런 레이저가 전혀 아니어서 빨리 오셔가지고 치료를 받는 게 훨씬 중요하죠. 시간이 지나면 이게 하얗게 변하잖아요. 이렇게 사진처럼 아예 하얀신 이렇게 흰 튼살 치료가 많이 어렵다고 이제 알려져 있죠. 그래서 좀 논문 같은 걸 찾아봐도 되게 말이 중구난방이에요. 뭐 어떤 레이저가 좋다, 어떤 레이저 효과가 없다. 그렇다는 거는 치료가 사실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거거든요. 네,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
그 중에서도 프랙셔널 레이저들이나 아니면 뭐 니들 고주파나 이런 것들이 치료를 하면 분명히 치료 효과를 이제 볼 수가 있고, 또 우리 뭐 다른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요즘에 미라젯이라는 레이저가 이 흰 튼살 치료에 되게 좋은 효과를 보여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죠. 분명히 치료가 어렵기는 하지만 아예 안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. 거슬리는 정도의 튼살을 치료했을 때는 언뜻 봤을 때 잘 안 보일 정도로는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를 고민하셨던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은 튼살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. 이 튼살이 정말 흔하고 많이 있는데 치료가 되는 건지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 영상을 보고 나도 이거 되게 오래된 흰 튼살이 있는데 이것도 치료가 돼?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좋은 장비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에 한번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, 또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